다음은 사회복지학과 유재현 교수님 모시고 가천대학교 전공 비대면 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공교육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사회복지학과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만나는 인원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라이브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혁신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수업을 했었던 그 현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전까지 여기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라이브에 접속해서 댓글도 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발표하는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발표하는 이 현장에서도 함께 접속해서 채팅에서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변화를 처음에는 위기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진화를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완성형 진화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첫 학기에 했었던 프로토타입이라고 오히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웹엑스를 학교에서 잘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그 교육 모습, 그리고 특히 강의식이 아닌 자료 분석을 사례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 순서는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수업이 변화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행했었던 강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들과 제가 했었던 상호 평가, 그리고 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좋았었던 점을 제 자체 평가를 하면서 이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혁신안까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급격히 여러 번의 변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4월 사이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릴 필요가 있어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었던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같은 경우는 강의식은 아니었고요. 가천대 66대 핵심 역량 중에서 자료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30대 아니면 60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SPSS라는 유료 통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래 기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그런 수업을 할 수 없게 됐고요. 이 방식 강의실은 한 학기 내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은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들이 중심이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학번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학생들도 한 10명 정도 참여한 53명 규모의 수업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큰 변화, 대략적인 것만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내내 결과적으로는 웹엑스를 사용한 화상 강의를 하긴 했는데, 원래 강의하기 전에 저는 대면과 화상 강의를 병행할 생각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될 때도 누군가가 갑자기 밀접 접촉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지금 오히려 2학기 추석 이후에 했었던 방식으로 대면으로 제가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은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아프리카 TV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획을 했다가 아예 강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원격 화상 강의로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큰 변화는 이 수업에서의 특징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R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 통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이런 통계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데 유료로 된 SPSS를 무료 각자 구입하도록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처음에는 한 학기 내내 다 화상 강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주차까지, 그리고 5주차까지, 7주차까지만 화상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지만 결국 7주차 이후에도 15주차까지 모두 다 화상 강의로만 하게 되는 그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당시에는 정말 울 뻔했습니다. 이게 강의실에 가서 학생들한테 SPSS로 우리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2주만 기다려라 2주만 기다려라 하면서 2주 동안 계속 그때 새로운 강의 컨텐츠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강의 커리큘럼에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따 얘기를 드리긴 할 텐데 18번의 실습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 외에 기말고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18번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를 담아두진 않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진행했었던 이 수업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 분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18번이나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도록 하느냐, 학생들의 민원이 없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비대면으로 병행을 하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도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너무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학생들도 얼마든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면으로 만날 수 없고 한 공간에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서로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여러 번에 거쳤습니다.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실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습할 때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보충 설명하면서 다시 시범을 보여주고 때로는 학생들의 화면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했었던 그 결과물을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그 화면을 같이 보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여러 차례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한 학기 내내 하나의 프로젝트를 길게 할 것이 원래 계획이었었지만 그리고 SPS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계획이었었지만 그것이 2주 늦춰지다 보니까 초반 7주차까지는 거의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8주차 이후로는 계속 실습 중심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21년에 이 수업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전반기 강의, 후반기 실습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훨씬 실습을 그 중간에 강의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패스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했었던 강의 진행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접속할 때 화면을 안내하는 화면을 처음에 띄워놓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접속할 때 기다리는 시간들이 서로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이제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중간에 실습 중간에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들을 할 때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이제 BGM으로 깔기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 수업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유료로 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료 분석을 직접 하는 것들을 접목해보자라고 해서 한 것이 네이버 데이터 랩과 구글 트렌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직접 학생들에게 실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람들이 검색한 검색어를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이 결과이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은 있긴 했지만 제가 웹 크롤링이라고 해서 이제 크롬에서 여러 가지 텍스트 자료나 아니면 웹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자신의 컴퓨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외에는 드랍박스에 제가 실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파일럿 테스트를 학생들과 함께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이 드랍박스에 대한 공유된 문서를 함께 설문조사표를 수정하는 과정도 해보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나중에는 이 설문조사를 IRB를 받은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직접 분석하고 그것으로 기말고사 보고서를 쓰도록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SGIS라는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연습도 해봤고요. 서베이 몽키에서 웹 설문조사를 직접 만들어서 응답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직접 분석해보는 일련의 과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결국 SPSS 같은 유료 소프트웨어를 학교 컴퓨터실에서 쓸 수 없게 된다면 R이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학생들과 사용해보는 것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것은 일단 첫 학기에 시도는 해봤지만 학생들의 기본
코딩 능력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아직은 섣부르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제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이 과목을 맡게 된다면 R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화면도 보여드립니다. 그 외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결국 졸업 이후에 하게 되는 것들이 거의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때는 파워포인트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범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식화하고, 그리고 간단한 자료 분석은 이렇게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활용하도록 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직접 캠에다가, 제가 지금도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 핸드폰을 비춰드리기도 하는데, 제 화면에 더 간단하게 제 핸드폰이라든지 그 외에 책이라든지 비추면서 이렇게 빔 프로젝트처럼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제 수업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수업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것을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누구나 언제든지 다운로드도 받거나 아니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것을 따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이든 실시간이 아니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따라 해보고 다시 반복해서 해볼 수 있도록 모든 수업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은 사이버 캠퍼스의 과제물 형식이 아닌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는 출석 체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번의 실습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시간이든 아니든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출석을 이 결과물로 확인을 하자라고 해서 했고요. 그리고 과제로 제출하지 않고 게시판에 업로드하도록 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 조회수를 보면 거의 10 내외로 됩니다. 53명의 학생들이 다른 수강생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도 서로 함께 보면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칭찬해주기, 댓글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칭찬, 저희가 뭐 가산점을 주진 않았고요. 박수 쳐주고, 그리고 잘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즐겁게 한 공간에 있진 않지만 한 시간에 접속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뭐 개인 맞춤형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기말고사 결과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말고사 결과를 보시면 저희 학생들이 거의 학기 초에는 파워포인트로 도표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기 말에 18번의 여러 가지 실습 결과물을 진행하고 나서 각자 수행할 수 있었던 기말고사에서는 이 평균적인 수준으로 제가 갖고 온 것인데요. 국가 통계 포탈이라는 웹에서 이렇게 도식화 도표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계를 만들고 그 밑에 해석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외에 자신이 관심 있는 검색어를 빅데이터 분석,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에서 직접 분석을 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연습까지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어디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거 아니죠. 이거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어린이집이든 무엇이든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을 좌표를 지오코딩을 하고 그것을 도식화하고 때로는 지도로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지만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서 워드 클라우드를 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자료 분석을 하는 능력도 학생들이 갖게 됐고요. 이것은 글자만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엑셀로 직접 제가 원자료를 주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필요로 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역량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연구 문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아라 라고 얘기를 직접 그런 과제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코로나 대해서 실제로 설문조사했던 원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만들고 분석하고 그것을 도식화하는 그런 역량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자료를 찾아서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역량도 갖게 됐고요. 학생들이 단지 이렇게 실력이 향상됐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봤을 때 얼마나 즐겁게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1차 수업 만족도는 1.87 정도, 제가 다른 수업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말까지 다 끝난 다음에 2차 객관식 결과에서도 4.3, 4.83 정도 수업 만족도를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8번의 기말 그 여러 가지 결과물을 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재밌게 함께 했다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성적인 학생들의 만족도였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뭐 악플 같은 거를 지우거나 하지 않고 모두 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이렇게 악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거의 즐겁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체적인 평가는 뭐 네트워크가 불안하다, 그리고 알과 같은 코드 입력을 분석하는 게 중급반 이후에는 효율적이지만 그 전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공허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제가 1학기 때 강의를 했었을 때 느꼈었던 문제들인데요.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거의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장비도 이제 필기할 수 있는 전자 패드도 구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폰도 모두 다 지급을 해주셔서 음질 그리고 노트 필기 모두 다 불편하지 않게 됐고요. 이제 도약을 위한 마지막 선도할 수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서은희 센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플립 러닝을 접목하는 방식이 저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을 내년에 강의를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제가 간단하게 녹화를 하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더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학기 때는 구글 드라이버에 모든 동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 동영상을 이제는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실제로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진행을 해봤고 이렇게 모든 동영상을 한번 미리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댓글을 달면서 아니면 어떤 실습 결과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는 걸 해봤고 이 수업에서도 수업 인원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54명, 5명 정도 되는 수업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조회수와 댓글 수를 보시면 댓글 수 거의 50에서 100 그리고 조회수 150에서 200 가까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학생들이 1인당 모든 자료에 대해서 2번 정도에는 댓글을 달고요. 그리고 3번에서 4번 정도는 그 동영상을 계속 클릭해서 시청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앞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수강생과의 1대1 소통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2학기 때에는 우리가 웹엑스 세션이란 기능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웹엑스 팀즈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비대면 강의실에서 하면서 또 학생들이 온라인 또는 실제로 강의실에 와서도 컴퓨터로 접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혼용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외롭지 않게 공허함이 없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었던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변화가 위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훨씬 빠르게 왔다라고 반기면서 뭐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 좁은 장소에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야 된다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서 시간, 공간, 사람 소통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 가천대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학생들이 인재의 셈에서 얼마든지 더 발전해서 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재은 교수님의 전공 비대면 교육 운영 사례 발표였습니다. 웹엑스 비대면 수업을 위해 쏟아졌던 우리 유 교수님의 다양한 노력들이 교육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아마 강의 만족도를 통해서 입증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